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다가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으셨던, 즉 돈 떼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바로 제 앞에 계신 우리 PD님께서도 돈 떼였다고 지금 손을 번쩍 드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떼이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유용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흥미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걸 갚아달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리고 또 막상 돈을 못 갚으면 돈뿐 아니라 사람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도 사람도 잃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돈의 액수가 중요해요.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준 돈과 10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어떤 돈이 먼저 돌아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100만 원의 돈이 먼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100만 원 갚기가 쉽겠어요? 1000만 원을 갚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작은 돈부터 먼저 갚겠죠. 어차피 돈 안 갚는다고 독촉받는 건 똑같은데, 물론 제일 현명하게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사람과 그동안에 쌓아온 친분이던, 또는 그전에도 이 사람이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면 차마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급히 쓰고 줄 테니까 나 1000만 원 좀 빌려달라 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이나 또는 한 200만 원 정도, 요구하는 돈의 한 10에서 20% 정도의 돈을 마련하셔서요, 내가 사실 나도 요새 형편이 좀 어렵다. 그래서 네가 해달라는 돈을 다는 마련을 못했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마련했는데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로 내가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랬지 꼴랑 나를 뭘로 보고 100만 원, 200만 원이 웬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이 돈이라도 마련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빌려간 돈은 돈이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사람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고마운 마음으로 빌려주고 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이지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의 이상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걸로 판가름이 납니다. 뭘까요? 바로 차용증이에요. 자, 이 차용증이라는 것이 주는 위력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차용증을 쓰고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10에 8 정도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용증 없이 그냥 말만으로 빌려간 경우는 10에 8을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뿐인 경우는 거의 그 돈을 그냥 날리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용증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왜 못 쓸까요? 차용증 쓰기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쓰자라는 얘기를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 돈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마련해서 사실상 이 돈은 안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줄 때는 그냥 줄게가 아니라 당연히 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정말이지 그 돈을 그 정도 되는 돈이 아니라, 즉 안 돌아와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돈이 아니라면 바로 차마 그 얘기를 떼기가 어려우셔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 우리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혹시 모르니 한자 쓰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 꺼내보세요. 차용증 쓰자라는 얘기보다는 한자 쓰자, 이 얘기는 그래도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으실까요? 자, 바로 이렇게 이 한자 쓰자, 이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차용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많은 경우를 보면은요, 지불각서, 현금 영수증, 확인서,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확인서나 각서나 확약서, 이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지불각서나 현금 보관증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자, 차용증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게 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불각서는요, 내가 지불을 하겠다는 각서의 제목으로 보여요.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불을 하는 각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건 거죠. 현금 보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현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불각서나 현금 보관증 이런 헷갈리는 이름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이름은 바로 차용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 그 다음 들어가야 되겠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라고 이름을 쓰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뭐부터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데요. 전혀 어려워하실 게 없어요. 즉,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거를 법적으로는 원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자? 그렇죠. 사실은 이자의 약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자가 얘기 있으면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자를 써야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언제 갚을 건지, 아무리 갚겠다고 해도 결국은 언제가 갚을 건지 이 확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언제가 갚을 건지. 즉 이것을 법적으로는 변제기라고 하지만 굳이 변제기라는 이 어려운 이름을 쓰실 필요 없어요. 갚을 날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갚을 사람의 자필로 이 모든 것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자도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요, 이자가 정말 이자들 꼭 받으세요 이런 말로 이자를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아마도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옆에서 붙잡고 물어보시면 이자는커녕 원금만 제때 줘도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자라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나 또는 서로 간에 이 돈 갚는 문제로 싸움이 생겼을 때 그래 좋아, 이자는 내가 다 면제시켜 줄 테니까 원금을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꼭 이자까지 쳐서 받으세요 라는 야박한 마음을 가지시란 뜻은 아니더라도 이자가 있고 없고는 내 소중한 원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연 몇 퍼센트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월 얼마 줄게, 2부 줄게 이러면 그렇게 쓰세요. 이자도.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자필로, 누구 자필로? 돈 빌려가는 사람의 자필로 쓰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는 요새는 컴퓨터로 깨끗하게 뽑아서 이름도 차용증 이렇게 적고 원금, 갚을 날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적고 맨 마지막에 심지어 빌려간 사람의 이름까지도 타이핑이 탁탁탁 돼서 출력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그 사람이 도장을 찍거나 여기서의 도장을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과연 인감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또는 서명을 하시는 경우들도 요새 많죠. 심지어는 지장을 찍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심지어 지장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는 경우 많은 경우는 내가 60억 인구 중에 이 엄지손가락 지장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더라 이런 생각으로 의기양양하게 지문을 찍는 지장을 받으시는데요. 사실은 이 지문이 나올 정도의 지장이 되려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만들 때 10지문 다 찍어 보셨죠? 얼마나 공들여서 찍었는지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택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문 찍으셨죠? 그 정도의 공을 들여서 지문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장을 찍으셔야만 그게 그나마 지문으로서의 식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인주 덩어리가 손가락 모양으로 뭉쳐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찍은 지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가끔 쭉 하고 올라가는 지장이 누구 건지 나온다고요? 그건 영화잖아요. 드라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직접 차용증이라는 제목부터 제일 마지막에 본인의 이름까지 그 사람의 필체로 쓰기를 꼭 권해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거를 썼네 안 썼네에 대한 시비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반드시 여기서 시비가 걸립니다.
나 이 차용증 모르는 거다. 아니면 난 이 차용증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돈을 떼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면 정말 화병나 죽는 거예요. 즉 차용증을 쓸 때 중요한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제목은 차용증으로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원금과 갚을 날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자필로 받으셔라. 이 세 가지가 차용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차용증 쓰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은 그래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기대를 80%까지 가지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아오지 않는 20%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결국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 또 아주 막강한 팁 하나가 또 나갑니다. 이렇게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재판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스트레스와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재판도 필요 없이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탄으로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